자유롭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인쇄가 돼서 이렇게 출판해서 나오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원색적으로 그대로 뱉는 게 아니라 조금 순화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표현할 때 이 단어를 꼭 이 문장을 쓰고 싶은데 혹시 이랬다가 다른 곳에서 딴지 걸면 어떡하지? 뭐 이것 때문에 이 책이 유통 금지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출판사에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걱정 때문에 에이 그냥 바른 말 고운 말 써주자. 그래서 주제를 약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민감한 사안일수록 종이책에서는 약간 물을 흐리는 예의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조금 힘드시대요. 정말 쓰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응어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쓸 때는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조금 요거는 종이책으로 되게 민감한 걸 그러면 요거는 전자책으로 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죠.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전자책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전, 최신성에 강해요. 제가 챗GPT를 공부를 막 할 무렵에 종이책으로 보고 싶었는데 종이책이 거의 없었어요. 집필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종이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사서 봤더니, 뭐야, 이거 한 달 전의 내용, 두 달 전의 내용, 이거 지금은 이거 아닌데? 벌써 새로운 버전 다 나왔는데? 그래서 종이책을 막상 사서 봤지만 지금은 옛날 것이 이미 되어버린, 겨우 한 달, 두 달, 세 달, 요 차이 뿐인데도 옛날 지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요즘에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속도전이 생명인 경우, 그리고 처음 나오는 어떤 지식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먼저 빠르게 쓰는 사람이 처음에 판매량이 정말 증폭되고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빨리 써갖고 빨리 내야지, 내 거 빨리 팔아야지, 이런 마음인데, 어느 세월에 종이책 쓰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는요, 정말 전자책 짱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하루, 이틀, 3일, 요 정도의 전자책 빠르게 써가지고 빠르게 여러분이 내셔서 수익화를 하시는데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AI, 그리고 뭐 글 쓰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업무 자동화 막 이런 게 나오는 요 시절에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나의 지식, 내가 알게 된 지식을 빠르게 전자책으로 선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책은요, 업데이트하기가 어려워요. 기존에 썼던 내용을 내가 조금 더 보강해서 쓰고 싶은데, 챕터 한 개, 두 개를 늘리고 싶은데, 요거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찍어 놓은 걸 2,000권을 했어요. 이거 1쇄라고 하거든요. 1쇄를 찍으면 보통 1,000권 아니면 2,000권 요 정도를 찍는데 적게 잡아야 그 정도를 찍어요. 그럼 이걸 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2쇄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기 전까지는 출판사에서 안 찍어주는 거예요. 팔아야지 재고가 없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전자책은 내가 이거 업데이트해야 될 내용이 있어? 그럼 오늘 바로 수정하고 그리고 바로 이거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 업데이트된 내용 승인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 책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자책 작가분들 보면은 1차 업데이트 몇 월 며칠, 2차 업데이트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많아질수록 독자들은 보면서 이거 처음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업데이트 됐으니까 지금 사도 정말 좋은 지식들이 더 많이 있는 걸 살 수 있겠구나. 나 지금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가들한테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을 10,000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업데이트 한 번 하면서 15,000원, 또 업데이트 하면서 19,000원 이렇게 가격을 슬쩍 올려가는 용도로 쓸 때에도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전자책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전자책이 진짜 여러모로 좋은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전자책을 쓰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는 씨앗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한 3년 정도를 계속 공부만 하는 프로 수강러였다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제가 아웃풋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나 유료 강좌들이 전부 다 전자책에 썼던 내용이더라고요. 전자책에 썼던 걸 그대로 말로 하면 그게 유료 온라인 콘텐츠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썼던 거, 전자책 썼던 거를 클래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전 전자책을 먼저 쓰거든요. 전자책을 써야 머릿속에 가득한 내용들이 하나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 전까지는 중구난방만 내 머릿속도 그냥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전자책을 한번 딱 기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나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전자책 먼저 쓰고 그리고 이거는 팔리라고 수익화하라고 일단 걸어놓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진짜 띵동 띵동 하면서 전자책 팔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 그 내용 가지고 저는 온라인 클래스 만들고 그걸로 수익화 또 만들고 이렇게 저의 비즈니스를 점점 넓혀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한번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로 돈 한번 월 1,000만 원 좀 벌어볼까?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지. 일단 시작하시면 월 1,000만 원 생각보다 빠르게 성취하실 수 있고요. 한번 월 1,000만 원의 맛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끊습니다. 마약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정말 진심 말씀드리지만 그 최초의 시작은 전자책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자책 한 권 없으면서 무언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요. 언젠가는 전자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전자책은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일기를 써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가 싶은데, 이거를 일기를 쓰다 보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구구절절 다 쓰게 되고, 시시콜콜 자세하게 쓰게 되고, 이게 한 달 후, 1년 후에 보면, 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나 글 잘 쓰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글도 쓰면 쓸수록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자책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효과가 생기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책 쓰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는요, 진짜 수많은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데 전자책이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쓰는데 돈 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컴퓨터 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책 쓰는데 돈이 드나요? 이거 등록하면서 팔아주세요 하고 플랫폼에 등록하는데 돈 드나요?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골목 앞에 치킨집 하나를 내도 가게 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물건 들여와야죠. 그리고 기계 설비해야죠. 이 모든 게 다 돈인데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돈 한 푼 들지 않는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장점 아닌가요? 자, 무자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전자책을 쓰면 얼마나 돈이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수익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아서 별로 안 와닿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화를 얻는지가 오히려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금액, 실제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요, 전자책 펀딩만으로 억대를 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한둘이 아니에요. 3억 원 이상 번 사람도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고요. 웬만한 건 다 1억이 넘습니다. 전자책 한 권 쓰고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 나는 어렵다고 쳐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짜리는 웬만하면은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책 돈 되네요. 내가 부업 삼아서 내가 열심히 글 한번 썼더니 그랬더니 월 몇백만 원의 수익화를 가져다 준다면 안 할 이유 없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전자책 어디로 수익화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책을 판매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 판매 플랫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 사실 때 지난주에도 여러분 쇼핑하셨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쇼핑하셨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쇼핑하실 때 어디서 쇼핑하셨나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사셨나요? 쿠팡에서 주문하셨나요? 아니면 텔레비전 보시다가 홈쇼핑으로 쇼핑하셨나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상품을 쇼핑을 하실 때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품인 전자책을 판매를 할 때에도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전자책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곳 넘버원 순위로 1등, 2등, 3등 이 정도만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크몽,
타링, 클래스 101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판매를 하실 때 장점은요. 내가 써가지고 등록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전자책을 샀어요. 근데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빨리 보내야지. 안 보내면 욕할 것 같아. 이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단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주문이 들어왔어요? 구멍이 알아서 보내줍니다. 자동으로. 100%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편리하죠. 그런데 얘네가 공짜로 이렇게 나 대신 일을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내가 판매한 금액의 대략 2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맘 편하게 맡겨두시고 일단 한 번 걸어놓은 거는 내가 내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팔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권 썼을 때 수익, 두 권 썼을 때 수익, 세 권 썼을 때 수익은 1배,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전자책을 쓰면 쓸수록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익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대신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흐몽, 타링, 클래스 101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플랫폼은요, 전자책을 이미 쓰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있는 거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자책 쓰시는 분들 또는 기존의 전자책을 가르치는 클래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단 우리 열심히 전자책 씁시다. 내 주제 정하고요. 내 목차 쓰시고 네 잘하셨어요. 다 쓰셨어요. 이제부터 크몽에 등록하십시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전자책을 쓸 때마다 전자책을 쓰는 그런 클래스에 저도 같이 돈 내고 가입을 해서 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일단 다 쓰고 난 다음에 크몽에 등록하는 거를 알려줘요. 제가 왜 이렇게 전자책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 다른 강사님들의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거꾸로 된 플랫폼이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전자책 쓰지도 않았는데 먼저 파는 플랫폼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돈 없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이 정말 재능이 넘치는 예술가들 중에서 정말 밥 먹을 것도 없어서 밥도 굶는 그런 예술가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넘치는 이 아이디어 천재성을 창작을 막 하고 싶은데 이 창작에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물감도 사야 되고 캔버스를 사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이 천재성을 발휘해서 문화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 드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뜻있는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아드릴 테니 돈을 후원해 드릴게요. 미리미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만드세요.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영화 찍을 때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책을 쓰는데 종이책 같은 거 발간할 때에도 인쇄할 때 1,000만 원, 2천만 원 들거든요. 그럴 때 돈을 모아드릴 테니 이걸로 먼저 찍으세요.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든 게 바로 펀딩이라는 수단입니다. 자, 펀딩이라는 거는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장에다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 슬픈 사연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돈이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글을 쓰면 그거를 보고서 마음이 동한 사람이 이거 신박한데 요거 만약에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진다면 나도 사야지. 그럼 먼저 돈을 걸어놓고 한 달 후나 2달 후에 그 물건 받아야지. 라고 주머니를 먼저 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책을 쓸 때에도 이런 후원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텀블벅과 와디즈입니다. 자, 와디즈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물건을 판매를 하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텀블벅은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아니 웹툰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창작물과 관련된 곳을 펀딩하는 곳으로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전자책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와디즈보다는 약간 텀블벅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등록하고 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받냐면 5%에서 8%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내가 후원받은 금액에서 수수료 한 8% 떼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사이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SNS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는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제가 이번에 어떤 주제로 전자책을 썼는데 이걸 지금 펀딩, 지금 크몽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요. 크몽은 19,000원이지만 우리 이웃님들에게는 제가 10,000원에 판매를 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 주고, 그럼 계좌 먼저 받고, 이메일 주소 받으면 이메일 주소로 그냥 내가 이미 써놓은 그런 전자책을 발송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카톡방에 제가 이런 주제로 전자책을 썼는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50% 할인 이벤트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홍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수수료가 없죠. 그리고 가격 경쟁이 없어요. 크몽에 가서 보면 저하고 비슷한 주제로 어떤 강사는 10,000원 받고 어떤 강사는 19,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왕이 좀 싼 거 구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눈치를 조금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정하는 게 내가 혼자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단점이 있다면요. 홍보를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혹시 홍보하시는 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가정하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플랫폼을 따르면 제일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2번 플랫폼. 쓰기도 전에 돈 버는 2번 플랫폼을 먼저 활용을 하시고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엔 1번 플랫폼 크몽에 또 등록을 해서 더블로 수익화를 얻는 거예요. 쓰기 전에 한 번, 쓰고 나서 또 한 번.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의 주제가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이렇게 쓰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뭔지 약간 마음이 어떡하지? 나 세 가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자,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요,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쓰고는 싶은데요. 저는 너무 평범해가지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요. 뭐 경험한 것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모르는 것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일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 중에 좀 슬픈 경험이 있었어요.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경험. 자다가도 이불킥을 할 만한 되게 억울한 경험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몇몇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사업하면서 되게 나쁜 사람을 만나서 뒤통수 맞은 이야기 뭐 이런 거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저 못 믿어요 이 말에 믿죠. 믿어야지 서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어쩌겠습니까? 이러는 바람에 몇 억을 날려버린 일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좀 나름 이제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똘똘해져서 무언가를 할 때는 꼭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요즘에 뭐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런다든지 또는 뭐 전화로 정부에서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뭐에 대해서 하라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스미싱 그런 거를 통해서 갑자기 내 계좌가 털려버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싶은 거 이런 내용들도 좋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됩니다. 지식과 경험. 어떤 사람은요 라면을 끓이는 64가지 방법 이걸로 전자책 대히트 친 분도 있어요.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나만의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도 훌륭한 경험과 지식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다루시나요? 여러분이 PPT를 잘 만드시나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은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엑셀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정말 돈 주고 엑셀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배울 수 있는지를 돈 주고 VOD로 구매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프로스강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게 흑역사라도
도움이 되고요. 하다못해 반려동물 제대로 잘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으셔서 막 배우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들은 전자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저에게 무료 특강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서 전자책을 내셔도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모아서 정리해서 요거를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 정보를 모아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되파는 일. 이것도 정말 잘 쓴 전자책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노트북이나 PC가 있으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타이핑은 좀 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만의 지식과 경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데스크탑, 노트북이 없고, 컴퓨터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이 없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라고 하죠. 탭이 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나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자, 나는 노트북도 없다. 나는 PC도 없다. 나는 태블릿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서 난 전자책을 못 쓰겠네. 이러시는 분이 있다면 숫자 4번 적어주세요. 제가 딱 5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숫자 4번 쓰세요. 5초, 2초, 3초, 4초, 5초.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벌써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자, 그럼 나머지 한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 나머지 한 개가 뭘까요? 바로 전자책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못 쓰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의지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으니까 바로 3번을 여러분들이 하룻밤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전자책을 써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접시물에 코를 박아서라도 내가 이거 안 쓰면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 이런 의지로 활활활활 이렇게 불태우기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자책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면 전자책을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셨다 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전자책 쓰기 전에 마인드 세팅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글을 쓴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것을 인정하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면 힘이 들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보다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포기해주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제가 아까 의지를 불태우라고 말씀드렸죠. 의지를 불태울 때 전자책 쓰는 거는 힘이 드는 일이야. 인정. 힘이 들더라도 이겨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어줄 독자를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비자,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거를 들어보면요. 이 생각외로 사람들이 자기 입장 위주로 생각한다는 걸 들 수 있어요. 그 소통의 대가인 그 김용옥인가? 그 교수님, 저 남자분, 그분이 이렇게 잘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되게 혼이 난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속이 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팀장님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고, 아, 진짜 팀장님 너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남자친구는 하고 싶은 얘기 속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네가 잘못했어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 여자친구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정말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지금 쫑알쫑알 되는 이유는 나 위로해줘 이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없어도 아 진짜 팀장 잘못했네. 우리 애기 맘 상하게 해서 잘못했네. 이렇게 편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남자들의 보통 반응. 네가 팀장한테 잘못했어. 근데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사실 이거 하고 이걸 고쳐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남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에는 내가 쓰고 싶은 말보다는 독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위주로 내가 글을 써야겠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 상대방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써야겠다. 이거를 그 끈을 놓치지 마시고 요 딱 두 가지 글 쓰는 거니 힘이 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은 상대방,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입장에서 글을 쓸 거야.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끈을 놓지 않고 가져가시면 좋은 글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서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80% 이상, 진짜 80% 이상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전자책 주제 잡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주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전제책 주제를 잡으실 때는요, 앞서서 제가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쓰면요, 그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독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독자들은 제가 16가지로 한번 다이어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여러분들도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독자들은 이런 16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거는 내가 해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거를 주제로 여러분은 당장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대충 볼게요. 1번에 이익을 얻고 싶다. 또는, 7번에 뭐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또는 10번에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또는 16번에 이성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 자, 대충만 이렇게 살펴봤는데도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알 수 있어. 나는 서로 싸웠을 때 빨리 화해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 나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번부터 16번을 빠른 속도로 한번 훑어보면서 이 중에서 나는 몇 번은 지금 전자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여러 개 고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숫자로 한번 채팅방에 남겨봐 주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번호를 선택하실 때 괜찮으세요? 2초, 초, 3초, 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네, 우리 이영재 방장님께서는 7번, 8번, 11번을 할 수 있겠다고 하시네요. 시간 단축하고 싶다, 낭비를 줄이고 싶다,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다에 대한 해답이 있어서 그거 주제로 쓰실 수 있대요. 갤럭시 A7님은 8번, 낭비를 줄이고 싶다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네요. 이복순 대표님은 11번,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다, 13번, 인정받고 싶다, 이쪽에 해답을 줄 수 있대요. 케이씨님은 와, 네 가지나 고르셨네요. 3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다. 4번 편하게 하고 싶다. 8번 낭비를 줄이고 싶다. 9번 놀고 싶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당장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주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독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주제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팔리는 전자책이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자책이 잘 팔립니다. 앞서서 우리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은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자책이 바로 팔리는 전자책이에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책은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어요를 알려주면 굉장히 관심이 생기잖아요. 자, 그거를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더 버는 거,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만드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애지중지 모아놓은 종잣돈, 이거를 빵빵빵 불리는 데 관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서 돈 버세요. 수익형 블로그로 돈 버세요. 구매 대행으로 돈 버세요. 당근마켓의 중고거래로 돈 버세요. SNS 마케팅으로 돈 버세요. 제휴 마케팅으로 돈 버세요.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세요. 유튜브로 돈 버세요.
진짜 내용 많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전자책으로 돈 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합니다. 자, 이번엔 돈을 불리는 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재테크.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불리세요. 주식 투자하세요. 가상화폐 투자하세요. 가계부로 알뜰살뜰 해보세요. 앱테크로 용돈벌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금전적 이득을 주는 전자책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과 미용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제가 식단과 건강 관리를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식단이라는 얘기 딱 듣자마자, 다이어트?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근데 의외로 다이어트에만 식단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생각 외로 어떤 병, 질환이 있어서 식이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평상시는 아무거나 막 먹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은 거예요. 당뇨가 있습니다. 헉, 그러면 뭘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갑자기 인터넷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병 있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식단. 지금 건강과 관련돼 있으니까 전자책이 가격이 좀 있더라도 당장 사고 싶겠죠. 암이 걸렸을 때 먹는 거. 이거는 환자 본인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이 더 많이 사서 보려고 합니다. 가족들을 케어해 줘야 되니까요. 또 어린이를 위한 식단, 또는 혼자 사는 그 자취생들을 위한 식단. 자취생들 돈은 별로 없지만 건강은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전자책을 써서 낸다면 그분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자, 건강 관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대학생들이 피부 관리하는 방법, 직장인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10분 짬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방법, 어르신들이 무릎 나가고 그럴까봐 심한 운동 못 하시는데 건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 반려동물 케어라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와 자기 개발은 업무적인 거, 직장에서 하는 업무에는 뭐 면접,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법, 노션 활용법, 프레젠테이션 능력, 외국어 자격증 취득 노하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자기 개발에는 명상이나 플래너 관리, 글 쓰는 법, 독서하는 거, 시간 관리,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고민이죠. 공적인 관계, 직장 상사와의 문제, 그리고 고객의 문제, 진상 고객 만났을 때 열받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적인 관계로는 우리 가족 사이 고부간의 갈등, 친구 문제, 연인 문제,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쌓이면서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대신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법에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씁니다.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야. 예전 같았으면 돈을 아끼려고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뭘 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내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돈보다 시간을 아껴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전략해 주는 거라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전자책의 주제 정하기. 자, 그럼 이제 나는 내 전자책 어떻게 정해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지식과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내 사촌 동생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 친구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럼 그 친구를 바로 앞에 딱 이렇게 앉혀놓고, 야, 누구야. 너 건강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식단, 음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음양탕 한 잔 마시면 진짜 좋아.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딱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한 사람의 독자를 내가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를 위한 글, 이게 제일 안 좋은 글이에요. 남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 여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좋아하는 그런 어초가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할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정된 누구, 정말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힐 것 같은 선명한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을 쓰시면
그게 정말 잘 팔리는 전자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네 글자,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죠.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옛날에 공연 같은 걸 할 때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빙의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에서 하회탈을 쓰고 공연을 하죠. 그냥 보통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양반 탈을 쓰면 에헴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양반처럼 변하고, 만약에 섹시 탈을 쓰면 아이고 사방님 이렇게 목소리도 여자처럼 나오고 몸짓도 간드러진 여자 몸짓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탈을 쓴 것처럼 그 사람이 딱 된 것 같이 하는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전자책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7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7가지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계시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전자책 써야지라고 딱 앉았을 때 이 7가지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쭉 해온 일이 뭐지? 직장에서 내가 맡은 분야의 일이 뭐지? 주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지? 자꾸 뭔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자꾸 그걸 물어봐. 그거 내가 잘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최근에 6개월 동안 꾸준히 배웠다는 게 뭐지? 내가 앞으로 시간만 난다면 집중해서 배워보고 싶은 거는 뭐지? 내가 시간과 돈을 쏟아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야는 뭐지? 나는 되게 쉽게 쉽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뭐지? 아, 나 옛날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뭐, 실현당한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던 거, 아니면 내가 투자랍시고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돈 날리고 애먹었던 기억, 이런 경험들, 그런 게 뭐가 있지? 이런 거를 써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놓고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시던가, 아니면은 하얀 그 화면을 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의식하시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말을 막 쓴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나 혼자 볼 거잖아요. 뭐 잘 쓸 필요 없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나오는 거야. 더 이상 생각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쭉 쓰다가 정말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쓴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괜찮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친 내용들을 모아서 목차를 만드시고 전자책을 써나가시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자책을 쓰실 때 그 어렵다는 주제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다 쓰셨다고 치고, 전자책을 판매하는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이름만 말씀을 드리고 봤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책 시장입니다. 장점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전자책을 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도 가격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지요. 타링은 국내 2위의 판매 플랫폼이고, 클래스 101은 지금 3등이지만, 클래스 101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 VOD,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로 유명한 곳인데, 최근에는 전자책도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클래스 101이 전자책을 밀어줄 때 내가 전자책 등록을 하면 좀 더 우대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펀딩을 하는 플랫폼 2가지, 텀블벅과 그 다음에 와디즈 2개 제가 이름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후에는 제가 표로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2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크몽에 내가 등록을 할 거야. 그러면 크몽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크몽이 꼭 요거는 지켜주세요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자책을 쓸 때부터 우리가 유의해 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량은 20장 이상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표지 꼭 있어야 돼요.
썸네일 대표 이미지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차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작권 표시 꼭 해주세요. 워터마크 꼭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써주세요.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량에 대해서. 분량은 A4 용지 기준으로 20장이에요. 근데 가끔 전자책을 옆으로 긴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옆으로 긴 화면이죠. 이거는 PPT라는 거거든요. PPT 형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PPT 안에는 아무래도 글씨가 엄청 크니까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30장 기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PPT 형태로는 전자책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4 기준으로 20장 이상이기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에는요, PDF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HWP 한글로 저장하지 마시고 PDF로 꼭 변환을 하셔야지만 크몽에서 사람들에게 딱 날려줄 때 가장 적합한 파일의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본다면 전자책을 쓸 때 규정이 있는데 여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백을 위에는 얼마의 여백을 할 거고 아래는 얼마의 여백을 할 거고 오른쪽은 얼마를 할 거고 왼쪽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거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한글로 만약에 글을 쓰고 있다면 한글의 애초에 때가 딱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이거 그냥 손만 안 대면 돼요. 손 안 대면. 그래서 A4 사이즈 한글로 들어갔을 때 원래 있었던 그대로 기본 여백. 자, 그리고 만약에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로 작업을 한다면 기본 레이아웃, 요거 원래대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요. 원래 처음에 글을 쓰러 들어가면 대부분 10포인트에 되어 있어요, 기본이. 그런데 크몽에서는 너무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12포인트로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우리 분량 쓰기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10포인트보다 12포인트면 갑자기 분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0장을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줄 간격을 1.5로 하래요. 보통 MS 워드 기준으로 보시면요. 줄 간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 기준이에요. 줄 간격이라는 건 요게 하나의 행이죠. 전자책 등록 기준은 어쩌고 저쩌고, 세로 방향 기준은 어쩌고 저쩌고, 요 사이에 있는 요거를 행간이라고 부르거든요. 행과 행 사이의 행 간격. 요게 원래는 1.0이 기본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5로 하래요. 더 넓게 넓게 하라는 거예요. 행 간격을 넓게. 글씨도 크게, 행 간격도 넓게. 그러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간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얘기한 것들 정리를 해보면 20장 이상 써주세요. 그리고 여백은 기본으로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MS 워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MS 워드 기준으로 기본 레이아웃 그리고 12포인트 1.5. 자, 그럼 만약에 HWP로 한다면요. 한글 파일로 한다면 이것도 12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 여백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1.5라는 행간격이 없어요. 얘는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냐면 160%입니다. 이것도 보통보다 조금 넓은 편이에요. 보통은 120% 정도 쓰는데 얘는 조금 널찍널찍하게 쓰는 거죠. 여기는 1.5.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쓰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도 또 나왔네요. PDF로 변환해서 저장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일부러 안 보일 때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무리하게 줄바꿈하거나 무리하게 페이지 바꿈하지 마라. 분량 늘리려고. 이거 지금 줄바꿈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무리하게 하지는 말고 대신 여러분들이 소주제에서 이게 좀 내용이 바뀌잖아요. 소제목이 바뀌면 이때는 페이지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에 써주는 거죠. 여백 조금 남기고. 자, 그리고 한 페이지에 30% 이상 면적을 이미지로 채우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한 페이지인데 면적이 한 요 정도 들어오라는 얘기겠죠. 이미지 요 정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활용법 이런 거 할 때에는 캡처 화면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매뉴얼북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캡처 화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하나 가득 이렇게 이미지 넣고 글자 몇 개 없어도 다 승인을 해줘요.
사실 한 페이지에 30% 이상 면적을 이미지로 채우는 경우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최근에 가끔 이상한 어떤 곳에서는 전자책 디자인 예쁘게 하는 법 알려드려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한번 전자책 쓰기를 할 때 전자책 잘 쓰는 법 알려주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디자인하는 방법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마치 잡지처럼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잡지처럼 예쁘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막 디자인이고 글자는 진짜 몇 개 없어요. 이렇게 글자 조금 있고 막 글자 조금 있고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시장에 판매가 되는 전자책이 왜 전자책스럽게 나오느냐 하면 규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기왕 쓰는 거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쁜 게 좋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잡지스러운 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어떤 게 좋은 표지예요? 어떤 건 나쁜 표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이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표지에, 문구에 허위 과장 광고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매출 보장합니다. 몇백 퍼센트 상승할 수 있어요. 얼마 버는 방법 알려드려요.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거 책을 보는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내용들은 과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베스트, 추천, 넘버원 이런 말 쓰지 말고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침해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라. 표지 내용에 그런 문구를 쓰지 말아라.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여러분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목차는 그냥 여러분 목차스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단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는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전자책을 여러 권을 사서 보는데 저 전자책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강의도 막 수집 수준으로 많이 듣지만 전자책도 많이 사는데 전자책에 보면 앞에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페이지 수가 안 나오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 페이지는 꼭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워터마크 꼭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저작권은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이거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창작물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요게 긴 형태의 저작권이에요. 아니 이거를 어디서 찾아갖고 해야 되죠? 나중에 내가 전자책 쓰고 있는데 이 저작권 어디에서 문구 찾아야 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끝부분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후기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후기를 써주시는 분께 제가 감사의 의미로 6종류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6종류의 선물 중에 요 저작권 요 쓰는 요 란을 긴 거, 짧은 거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요거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워터마크 만드는 방법. 워터마크는 여러분들이 만든 전자책을 아무나 복사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어, 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쓰실 때는 편안하게 쓰셨다가 마지막에 등록하기 직전에 워터마크를 딱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워터마크는 내 이름 디노에트 이렇게 넣거나 내 브랜드 디노클래스 이렇게 넣거나 뭐 사선으로 넣거나 그냥 병행하게 넣거나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어디에서 워터마크를 넣냐 제가 MS 워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S 워드 안에 들어가시면 쓰실 때 위에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 메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워터마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워터마크를 원래 뭐 기밀 문서 이런 게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글씨로 쓰거나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넣거나 그러니까 상표 같은 걸로 워터마크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요 메뉴를 활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폰트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겁내지 마시고요. 폰트는 네이버에서 나눠주는 무료 폰트 쓰시거나 눈누라는 곳에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네이버 무료 폰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눈누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눈누에는 무조건 상업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무료로 다 쓰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눈누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가셔서 눈누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딕체, 명조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손글씨 되게 못생긴 글씨 별의별의 별글씨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폰트, 아무 폰트나 쓰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무료 폰트 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자책은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눔 고딕 추천드립니다. 나눔 고딕이 무난무난합니다. 자, 다음은 전자책.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책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어렵고 고통스럽죠. 여러분들이 하다가 딱 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작년까지만 해도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올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딱 막혔다. 이럴 때 내가 쓰는 전자책 쓰는 걸 도와주는 AI 인공지능들이 있죠. 챗GPT도 있고 빙도 있고 바드도 있고 위튼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만든 그 클로버 X도 나왔죠. 자, 이렇게 글을 자동으로 써주는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AI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요, 정말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AI한테 다 써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저는 올해 들어서 챗GPT 강의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현재도 한양대학교에서 챗GPT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나머지, 정말 너무 챗GPT 같은 글이 나오는 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에는 챗GPT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의 힘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쓰다가 막힌다면 일단 목차 구성을 하실 때 일단 내 생각으로는 요만큼 나왔는데 혹시 뭔가 내가 빠뜨린 게 있을까 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나온 것 중에 요 부분 진짜 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거 갖다가 넣어야겠다. 이렇게 추가하는 용도로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쓰시는 정도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자면 드디어 쓰기 전부터 수익화를 한다는 텀블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곳으로 왔습니다. 성금을 먼저 받고 책을 쓴다고?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요, 여러 명의 군중들이 모아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전자책을 쓰는데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할까? 자, 여러분들 중에 전자책을 쓰실 때는요, 마음속에 계속 전자책을 탈고할 때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그 마음의 그 질문,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연 사람들이 내가 쓰는 이 내용을 좋아할까? 이 책을 쓰고 나면 과연 팔릴까? 이게 쓰기는 쓰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자꾸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거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정말로 이게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요. 테스트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제목은 이런 거를 쓸 거고요. 목차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 책을 내가 쓰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책을 쓰는 건데, 이 책이 완성이 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주르르르르 쓰는 거죠. 설명을 해서 말로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막 너도 나도 펀딩을 해. 그러면 이거는 보나마나 잘 팔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는데 펀딩을 올렸는데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네. 반응이 없네. 그러면 이 책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이건 펀딩을 실패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책은 써봤자 안 팔릴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에다가 탁 던져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하기에 정말 좋은 게 바로 이 펀딩입니다. 테스트해서 불안도 해소가 되죠. 돈도 벌 수 있죠. 일석삼조네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 펀딩의 좋은 순기능입니다. 사실 제가 전자책에 펀딩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오픈카톡방 세상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개인이 알고 스스로가 한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전자책 과정에 펀딩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쓴 전자책 과정은 다 쓰고 나서 펀딩 후봉에 올리는 건데 좀 더 색다르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펀딩이란 개념을 들고 왔는데 최근에는 다른 많은 강사님들도 유사한 강좌를 하나씩 둘씩 뭐 런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펀딩이란 제도는 정말 정말 전자책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쓰기 전부터 수익화한다는 것도 좋지만 잘 팔릴지 아닐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것도 너무 의미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펀딩에서 성공한 전자책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일단 먼저 펀딩으로 돈부터 먼저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크몽이나 타림 클래스 101에서 또 판매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네, 우리는 두 배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펀딩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텀블벅하고 와디스가 있는데, 어디에서나 팔면 좋을까?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와디즈는 물품 펀딩에 조금 강세가 있고, 텀블벅은 크리에이터 친화적이에요. 우리가 쓰려는 건 전자책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텀블벅에 조금 더 성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책은 무조건 텀블벅이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디즈는 남성이 조금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특히 30대 이상의 직장인이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려는 내용이 뭐 엑셀 사용법이라든지, 뭐 약간 IT 쪽이라든지, 업무 자동화라든지, 이렇게 직장과 관련된 거, 또 남성이 좋아할 만한 주제라면, 오히려 전자책이라도 텀블벅보다는 와디즈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텀블벅은 약간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10대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나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렇다고 텀블벅은 다 여자들만 들어온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적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용자 수, 주요 분야, 수수료로 제가 이렇게 다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는 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성격이 어떠냐, 그리고 사용층이 우리는 소비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층이 어떤 계층이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내 전자책을 어디에다가 펀딩을 할까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김준호 대표님. 사실 돈은 여자들이 지불을 많이 하죠. 가족들을 위해서 지불을 하는 것도 여성분들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 텀블벅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 책은 좋으니까 잘 팔릴 거야 라기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원래 성공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두 배 성공이냐, 세 배 성공이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초반 화력입니다.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면 이게 상위 노출을 딱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초반이라 하면 어느 정도 초반이냐? 펀딩을 시도하자마자 3일. 3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3일.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공개 예정 기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전자책을 펀딩부터 하지 마시고 중간에 공개 예정을 통해서 알림 신청을 먼저 하라고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림 신청은 보통 한 7일에서 14일 정도인데 7일 정도면 적당하고요. 알림 신청한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펀딩이 딱 올라갔을 경우 띵동 하고 연락이 와서 어, 여러분이 당신이 알림 신청한 게 지금 펀딩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바로 들어가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 계정을 활용했던 사람은 83.59%는 성공을 했대요. 자, 이 자료는 텀블벅에서 제공한 자료니까 믿을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반 화력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전부 다 알려서 나 텀블벅에 지금 올렸으니까 나 후원 좀 해줘라고 이럴 때 써먹지. 이럴 때 써먹으려고 친구들 데리고 있지. 언제 써먹겠습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쑥스러운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전자책 이런 내용을 썼어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다르게 볼걸요. 올, 너 그런 것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진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는 응원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진짜 궁금하니까, 세 번째는 배가 아파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펀딩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만으로는 내가 조금 요거 갖고는 화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얼굴이 약간 날씨 뜨거워져서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 더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초반에 화력을 모아줄 응원군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요? 바로 동기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죠. 저는 전자책을 쓰는 거를 알려주는 강사이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책을 써야지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저 혼자 쓰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돈 주고 다른 강사님이 운영하는 전자책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혼자서 쓰게 되면 자꾸 일정도 늘어질 수 있고, 나 자신을 내가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면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으쌰으쌰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동기분들이 다 힘내서 쓰면 그래 나도 열심히 써야지, 요때 같이 써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보단 더 계산적이에요. 동기분들이 결국 내 전자책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크몽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펀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이 전자책을 냈고 또 B라는 사람이 전자책을 냈다면 A는 B 거를 사주고 B는 A 거를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고 돌려받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B 거를 사주고 C 거도 사주고 D 거도 사주고 E 거도 사주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요. 그러면 돈 낭비 같죠? 이 사람도 날 사주고 이 사람도 날 사주고 내가 투자한 것만큼 다 돌려받아요.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 게 있다면 몇 퍼센트 손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 이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내가 사주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몇 퍼센트를 여기서 떼어주게 되나요? 바로 8%만 떼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거기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 동기분들이 나를 3일 동안 화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상위 노출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굴도 보도도 못한 많은 일반 사람들이 내 책을 막 사줍니다. 어머, 이 책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주겠지 생각하고 궁금해서 더 붙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맛집에서 이 집 맛있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왠지 거기에 가서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 동기들이 나를 눈덩이 뭉치는 효과를 주면 이걸 굴러가게 일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동기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제가 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동기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클래스에 얼마를 투자했든 간에 거기에서 그 이상을 가는 수익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전자책에도 결과로 생겼고 동기들도 생겼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 있고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분 있으면 네트워킹에서 비즈니스로도 엮을 수 있으니까 좋고, 무조건 다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전자책 쓸 때마다 일부러 수강료를 지불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텀블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후킹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후킹은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즘에 후킹을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쁜 의도로 자꾸 와전이 되는데, 사실 후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객을 잡아 끄는 거예요. 눈길 한번 이렇게 더 가게 해주는 그 효과. 자, 그런데 우리가 텀블벅에 펀딩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눈길이 끌게 하기 위한 후킹적인 요소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후킹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5글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5글자라고 하면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초성 게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땡땡땡땡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텀블벅에 성공하기 위해서, 후킹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 5글자로 되어 있는 시옷, 시옷, 피읍, 이응, 지읒으로 구성된 애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초성 게임 너무 어려운가요? 어허, 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식 나눔 탑클래스는. 선물 드려야 되나요? 네, 선물 드리기 전에 제가 빨리 답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맞추시는 분은 우리 방장님께서 좋은 선물 주실 겁니다. 근데 정말 설마, 정말 답이 안 나오실까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부 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장세 페이지입니다. 네. 상세 페이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앞서서 텀블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제 말씀해야 되고 목차도 얘기해 주셔야 되지만 내가 이 책을 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거예요라고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5글자로 상세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상세 페이지 안에 막 뭐라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독자들은 사실은 전자책이 쓰기도 전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전자책이 나한테 효과가 있을지 필요할지를 뭘로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놓은 그 설명을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세 페이지가 펀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세 페이지를 잘 쓰잖아요. 이 상세 페이지가 잘 쓰면 억대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제대로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적어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익도 가져다 줍니다. 자, 지난 1기에서 수강생분들에게 저희가 전자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펀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펀딩을 하시도록 도와드렸는데, 펀딩이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서 주저주저 하셨던 부분이 바로 상세 페이지 제작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고민을 했죠. 상세 페이지 혼자서 하기에 힘들 수 있지. 해보시지 않으면 힘들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요번에 따블전 3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도와드려 볼까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따블전에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저보다 사실 강의 더 잘하시는 길잡이별님이라는 강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이 길잡이별님 강사는 완전 은둔 고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방에서는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와의 인연이 붙어서 길잡이별님이 제가 운영하는 클래스에는 강사님으로 같이 활동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저보다는 좀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 지원해 주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톤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하고 싶다, 남성 톤으로 하고 싶다, 좀 무시무시한 톤으로 하고 싶다, 이런 뭔가 코멘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는 거지, 완벽하게 삐까번쩍하게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펀딩을 할 때 매니저들이 붙어가지고 돈을 받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얼마 하는지 아세요? 펀딩의 상세 페이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소 250만 원에서 500만 원 합니다. 실제로. 자, 어떤 500만 원을 지불도 해봤어요. 네, 돈 진짜. 근데 그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요런 순서대로 하세요. 요것만 알려주는데 5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전자책이 펀딩한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제가 전자책이 펀딩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도와드리지만 이게 일반 시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게 250만 원, 보통 500만 원 합니다. 컨설팅만. 그리고 실제로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은 가격을 따로 받아요. 디자인 영역이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줘야 만들어줘요. 자, 진짜 대박이죠. 이거를 따블전 3기는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만드는 거 도와드리겠다. 그냥 만들어서 드리겠다. 딱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북커버 디자인, 썸네일 디자인, 이것까지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처음에 첫 장에 있었던 따블로 돈 버는 전자책 나올 때 나왔던 건데요. 이게 미리 캠퍼스에 저는 유료 버전을 써요. 미리 캠퍼스, 캔바, 망고버터 다 저는 유료 버전을 쓰는데 미리 캠퍼스가 다 그지 같은데 딱 하나 괜찮다 싶은 게 커버 디자인은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는 되게 좋은 디자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캠퍼스를 정말 무료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다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에이 그냥 유료 결제해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14만 7천 원을 결제를 해버린 게 바로 북커버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꼭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유료가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맘대로 쓰는데, 나 혼자 쓰기엔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혹시 북커버 디자인에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이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미리 캠퍼스에서 디자인 템플릿을 골라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1기에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 안 만들어 드렸다고 했죠. 북커버도 안 만들어 드렸어. 그냥 혼자서 알아서 디자인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돈 주고 의뢰하시더라고요. 재능기부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돈 주고 의뢰하실 만큼 자신 없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된 겁니다. 자, 진짜 제가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만들어드린,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북커버 디자인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거 지금 펀딩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실 2기분들이에요. 2기분들, 북커버 만들어드린 거고요. 지금 다 대기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북커버가 나올 거고요. 썸네일 디자인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대기 중인 분들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 1기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드리지도 않은 분들. 네. 그분들은 사실은 전자책 클래스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자책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였냐면 챗GPT 반이었어요. 챗GPT로 이게 글 써주는 거다 보니까 전자책도 쓰실 수 있어요를 한 달 동안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챗GPT로 블로그 글 쓰기, 챗GPT로 전자책 쓰기, 챗GPT로 유튜브 운영하기 이렇게 3개 클래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던 3개월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었던 챗GPT로 전자책 쓰기 과정에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자책으로 올인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74만 2,600원, 94만 3천원, 148만 8천원, 62만 9천원. 요 디자인 이거 돈 주고 맡긴 거예요. 돈 주고 맡겼는데 이렇게 디자인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115만 2천원, 그리고 105만 2천원, 83만 8천원, 69만 5천원. 제일 조금 나왔던 게 69만 5천원이었어요. 제일 조금. 그리고 수강생 100%가 다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록이 깨진 적이 없어요. 펀딩을 시도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100% 수익 실현했고, 이게 최저 금액, 여기에서부터 한 270, 아까 9만 원이었나? 뭐 3만 원이나 있었죠? 27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100만 원 아래쪽 별로 없었거든요. 적어도 한 100만 원은 일단 다 넘으셨는데, 제 바람은 그거예요. 전자책으로 올인한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면 전자책에 좀 더 올인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드린다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이기분들은 지금 다음 주부터 펀딩 시도 이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 더 기대하고 있어요. 이기분들이 준비가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펀딩을 한 달 동안 이제 시작을 하시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3기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앞서서 보여드린 수익금이 다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전자책 쓰기 과정만 하려고 드린 수강료라 하더라도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다 빼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전자책 쓰신다면요. 60만 원 이하로 수익을 얻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앞자리가 100자리가 아니라 200만 원대도 있긴 있었지만 앞자리가 바뀌는 수백만 원대의 수익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차례는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 3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전은요,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쓰기도 전에 텀블벅에서 먼저 지금 보여드린 건 텀블벅만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이분들 텀블벅 끝나고 다 크목 올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크목까지는 추적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텀블벅과 캡처해놓은 것만 가져왔는데 텀블벅에서 1차 수익, 그 다음에 크목에 올리면 또 수익이 생기겠죠. 크목 2차 수익, 타링 3차 수익, 클래스 원원 4차 수익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전자책 한 권 갖고 4번에 걸쳐서 수익화 해보자. 이게 제가 더블전에서 기획한 방법입니다. 네,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블전 3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거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전자책 쓰는 과정 말씀드릴 거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밀착 코칭이 들어가요. 자, 4주 동안의 중강의인데 중간 4주간이 개인 밀착 코칭이에요. 1주 수업 끝나고 2주 수업 끝나고 중간에 4주 동안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집중 케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쓰시려는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 전원이 1대1 개별 컨설팅부터 들어갑니다. 저 컨설팅 비용 좀 봤거든요. 제 컨설팅 비용은 1시간에 무조건 33만 원 최하 가격이고요. 여기서 11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33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
33만 원은 기존 수강생일 때 저렴하게 해줄 때 금액. 그래도 저는 웬간해서 시간 잘 안 내줘요. 저는 시간이 꼴 돈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개별 컨설팅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에 맞춰서 목차가 나오면 목차 피드백 다 해드려요. 수정에 필요할 때는 제가 바꿔서 수정까지 해드려요. 첨삭까지 다 하고 순서 바꾸고 어휘 바꾸고 막 그렇게 들어가요. 괜찮다 그러면 100%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커버 디자인 해드리고 썸네일 디자인 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 다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고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 바로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목차 정하기, 북커버하기, 상세 페이지 하기, 초고하기, 주제, 주제, 가제 정하기, 이게 다 여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줌 수업이 들어갑니다. 1번, 2번 줌 수업, 그 다음에 개별 코칭, 요때에 펀딩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펀딩에서 수익화하는 걸 요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수익화, 돈 벌고, 그러면 3주차, 4주차 뭐 하냐? 펀딩 끝났으니까 여긴 크몽 올려야죠. 여기에서 크몽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크몽 타링 클래스 101. 그리고 4번에서는 나중에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나중에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미 올린 전자책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들어가는 게 이 과정입니다. 이게 2개월 동안 8주차 진행이 돼요. 자, 목표는요. 전자책 쓰고 나만의 브랜딩 당연하고요. 펀딩으로 한 번, 크몽으로 두 번, 타링으로 세 번, 클래스 원어원으로 네 번, 네 단계로 수익화하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자, 수강료 얼마일지 걱정되시죠?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과연 수강료 얼마 받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강료를 적게 받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강료를 첫 번째 펀딩에서는 다 뽑을 수 있게 정하는 게 59만 원이에요. 왜냐면 60만 원 이하로는 이하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두 달에 59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밀착 코칭 받잖아요. 한 달 동안 1대1 개별 코칭을 계속 그 정도 받는다? 이거 금액으로 환산 안 됩니다. 저도 실제로 컨설팅 돈 주고 해봤는데요. 1회 받는데 몇십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간으로 잡으면 몇백만 원 달라고 해요. 정말로. 그런데 1대1 개별 코칭까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책 쓰는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데도 59만 원이다? 솔직히 저는 이거 돈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 벌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 주식 나눔 탑클래스에 또 이영주 방장님이 불러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강에 들어오신 분들 얼리버드 특가로 제가 더 할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옆에 제가 수강생 혜택을 써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컨설팅에서 최소한 33만 원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수강생 혜택이라고 해놓고 뿔리는 사람들 좀 솔직히 되게 싫어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전자책 해놓고 옆에다가 막 20만 원짜리 혜택 막 이러는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가지고 뻥 튀기고 싶은 생각 안 들거든요.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시장 가격을 말씀드린 건데, 저 실제로 컨설팅 비용 33만 원에서 110만 원 받고 있고요. 보통 컨설팅이 1시간에 안 끝나기 때문에 컨설팅 요청하면 2시간 기준으로 돈 받아요. 2시간이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기준 55만 원. 그래야 약속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1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개인 진도별로 밀착 코칭 1대1 과외 수준이죠. 40만 원 정도고요. 텀블벅 상세 제작 제가 20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마추어라서 2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북디자인 아마추어라서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녹화본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는 실시간 수업 말고 녹화본 제공을 안 해도 원래 이 정도 금액을 받는 건데, 녹화본은 실제 수업의 절반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반보다도 저 그 3분의 1로 대충 잡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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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낮춰서 잡은 건데도 총 123만 원 혜택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세 페이지가 200만, 500만 원도 있다고 했죠.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고 잡고,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 무조건 거의 100만 원 달라고 해요. 스토리를 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 포함하면 303만 원의 가치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얼리버드 특가는 10만 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단 기한은 내일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10만 원 할인해서 49만 원에 여러분들이 2개월간 개별 코칭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고, 유의미한 결과로 60만 원 이상, 최소 6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먼저 창출할 수 있는 펀딩 전자책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펀딩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끝나고 크몽에 올리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 진짜 별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투자하면 연계 몇 배 정도는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고도 남고요. 수익을 떠나서 브랜딩 되잖아요. 개인 브랜딩.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만드시는데 전자책 한 권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후기 선물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 디노클래스인데 1번 방은 지금 1,500명이 다 차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2번 방 하고요. 그리고 지식 나눔 탑 클래스 양쪽에 오늘 들으셨던 특강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후기 5줄 이상만 남겨주시고